1945년 8월 6일 약 9.1g의 우라늄이 방출하는 에너지에 의해 35만 명이 거주하는 거대한 도시가 한순간에 잿더미로 변해버렸으며 3일 뒤인 8월 9일에는 24만 명이 거주하는 도시 한 개가 단 9g의 우라늄에 의해 사라져버렸습니다. 바로 우라늄 235 원자의 핵이 중성자를 흡수해 더 가벼운 원자 핵으로 분열하면서 전체 질량의 0.1%가 에너지로 방출되는 핵분열 반응 에너지였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에너지로 변하는 질량은 사라지게 되는데 이를 질량결손이라 하였습니다. 또 과학자들은 인공적으로 만든 이 가공할 만한 에너지와는 정반대로 자연 상태에서 원자의 핵들이 뭉쳐지면서도 에너지를 발생시킨다는 것을 발견하였는데요. 이것이 두 입자의 원자의 핵이 뭉쳐져 새로운 하나의 핵이 만들어지는 핵융합 반응이었으며 이 과정에서도 0.7%의 질량 결손이 발생해 막대한 에너지가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현대의 우리 인류는 이미 물질과 에너지의 정체를 알고 있었으며 그것을 이용해 막대한 에너지를 만들어 사용하고 있었는데요. 질량의 0.1%를 쓰는 원자력 발전소, 그리고 이 무시무시한 에너지보다 7배 정도 더 많은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질량의 0.7%를 쓰는 핵융합 발전소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질량의 0.1%나 0.7%가 아닌 질량의 100%가 에너지로 변환된다면 어느 정도나 될까요? 실제로 현재 우라늄 235 1g이 핵분열을 일으키면 약 3,000톤의 석탄을 떼는 에너지와 같고 순간 폭발력은 TNT 약 20톤이 동시에 폭발하는 것과 같으며 이를 전력으로 환산하면 약 23,000kWh로 4인 가구가 10년간 사용할 수 있는 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단 하나의 방정식을 기반으로 하고 있었는데요. 1900년대에 들어서자 인류의 과학적 성취는 물질의 세계를 이루는 원자와 에너지의 세계를 이루는 빛과 자기장 등을 발견하였으며 이 발견을 바탕으로 과학자들은 우리 우주를 입자와 파동이라는 두 개의 세계로 각각 정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과학자들의 이 정리는 너무나 완벽하게 보여서 인류에게 남은 문제는 이 두 세계를 검증하는 것만 남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것들도 금방 해결될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20세기에 들어선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과학자들은 현대사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 중 한 명과 대면을 하게 되는데요. 그는 지금까지 과학자들이 정교하고 치밀하게 정리해놓은 물질과 에너지로 이루어진 두 세계에 대해 이 두 개의 세계가 근본적으로는 하나로 되어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주장을 E는 mc의 제곱이라는 단 한 줄의 방정식으로 표현하였는데요. E는 질량이 곧 에너지라는 등가 원리를 표현한 것으로 질량은 에너지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었으며 전혀 다른 물질과 에너지를 간단한 수학 기호를 이용해 하나로 만들어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자 이 한 줄의 방정식은 우리 우주를 설명하는 물리 법칙이 되어버렸는데요. 우리 우주에서 일어나는 거의 모든 일들이 이것으로 설명이 가능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를 이용해 우리 우주의 거의 모든 것을 해결할 것만 같았던 과학자들은 갑자기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데요. 그것은 이 방정식의 값이 항상 0보다 커야 한다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우주에서 질량이 0인 물체는 존재할 수가 없으며 빛의 속도는 진공에서 초당 30만 킬로미터로 불변이어서 에너지 또한 절대 0이 될 수 없기에 양의 에너지만 존재해야 하기 때문이었는데요. 다시 말해 질량이 0이 아닌 물체는 중력을 가지며 중력은 시공간을 변형시켜 주변의 물질을 끌어당겨야 되는데 우리 우주는 거꾸로 서로 멀어지고 있어 필연적으로 서로 미는 청력을 거진 음의 에너지가 존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려면 음의 질량을 가진 물질이 존재해야 하는데 우리가 수학에서 배웠듯이 음수의 양수를 곱하면 값은 당연히 음수가 되듯이 만약 질량이 음수인 물질이 존재한다면 당연히 그 에너지도 음수가 되며 그 방정식도 음수에서 성립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질량이 음수인 물질은 실제 무게가 음수가 아니라 물리학에서 질량이 음수인 이색물질이라고 불리는 가상의 물질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질량이 음수인 물질을 방정식으로 나타낸 과학자가 폴 디렉이었으며 그가 이를 해결한 방정식을 폴 디렉의 방정식이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1932년이 되자 우주에서 지구로 쏟아지는 방사선을 관측하던 미국의 물리학자 칼 앤더슨에 의해
음의 성질을 가진 양성자와 양의 성질을 가진 전자로 구성된 입자가 발견되었는데, 극히 짧은 시간이었지만 양성자와 전자로 구성된 원자의 핵과는 정반대의 성질을 가진 입자들이 관측된 것으로 폴 디렉의 방정식의 해가 현실에서 발견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물질은 일반 물질이 마치 거울을 보는 것처럼 똑같은 모습의 성질만 반대여서 자신과 똑같은 입자와 만나 엄청난 에너지를 방출하며 둘 다 소멸을 하고 있었는데요. 과학자들은 기존의 이론으로는 존재가 불가능한 이 물질을 설명하기 위해 폴 디렉의 방정식을 조심스럽게 다시 끌고 나올 수밖에 없었으며 이 물질을 반물질이라 부르기로 하였습니다. 이후 폴 디렉의 이 놀라운 생각은 현대 물리학의 이론들 중 가장 정확한 이론이라는 것이 밝혀졌으며, 칼 앤더슨이 관측하였던 물질들도 현재에는 입자 가속기를 통해 인공적으로 만들 수 있게 되었고, 우리 우주의 모든 입자들은 자신과 정반대의 성질을 가진 반물질이 존재한다는 것도 밝혀내었습니다. 다시 말해 물리적 성질은 동일하지만 자신과는 정반대되는 전하를 갖는 반입자를 갖고 있다는 것이었는데요. 즉 양성자의 전하가 양인 반면 반입자인 반양성자의 전하는 음이고, 전자의 전하가 음인 반면에 자신의 반입자인 양전자의 전하는 양으로 이 반입자들이 모여 반물질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만약 서로 정반대의 성질을 가진 자신과 만나게 되면 빛의 형태로 에너지를 방출하며 둘 다 질량이 소멸하는 쌍소멸 반응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에는 반물질이 가진 모든 질량이 100% 에너지로 방출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발생되는 에너지의 양을 계산해보면 포지트론, 즉 반입자인 양전자 1g이 물질과 반응해서 생성되는 에너지는 질량의 약 430억 배이고, 같은 무게의 수소 핵융합 발전보다 약 282배 정도 더 많은 에너지가 발생할 것이라 추측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반입자들이 모인 반물질 1g이면 352만 리터의 석유를 대체할 수 있고, 177g이면 1기가와트급 발전소의 1년간 발전량과 같은 수준으로, 반물질 1kg이면 TNT 4,300만 톤에 맞먹으며 현존 최강의 수소 폭탄보다 그 폭발력이 최소 1000배 이상으로 계산되고 있는데요. 이 수치들은 이미 현존하는 지구상의 모든 핵발전소의 발전량을 까마득히 뛰어넘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반물질은 우리 우주에 얼마나 있을까요? 우리 우주의 5%가 일반 물질이므로 반물질도 일반 물질만큼은 되지 않을까요? 이 반물질의 존재는 과학자들에 의하면 공간이 좁은 곳에서의 반물질은 생성되자마자 물질과 반응하여 사라져버리지만, 우리 우주의 공간은 1평방미터당 수소 입자 1개가 있을 정도로 공간이 넓어 반입자가 생성되어도 주변에 반응할 입자가 없어 일정 기간 존재할 수 있게 되는데요. 어쩌면 우리 우주 어딘가에는 반물질이 뭉쳐져 행성으로 존재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현대의 우주론에서 말하는 반물질 천체에 대한 또 다른 주장은, 우리 우주는 빅뱅 직후 에너지에서 물질과 반물질이 동일하게 발생하였으나 오늘날의 관측에서는 일반 물질들이 압도적으로 많아 엄청난 불균형을 보이고 있는데요. 일부 과학자들은 이것이 우리 우주의 어딘가에 물질의 양만큼의 반물질이 존재하는 증거라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증거로 여겨지는 것들이 발견이 되었는데요. 2011년 국제 우주정거장 ISS에 설치된 알파 자기분광기가 우주선에서 반헬륨으로 추정되는 파장 8개를 검출한 것이었습니다. 이 반헬륨의 검출이 증거가 되는 이유는, 단순한 반입자와는 다르게 양전자나 반양성자는 일반 물질로 이루어진 별의 생성과 폭발 과정에서 만들어질 수 있지만, 반헬륨은 반천체의 중심에서 핵융합 반응에 의해서만 만들어지기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알파 자기분광계가 검출한 신호가 진짜 반헬륨이라면 그 기원을 반별이라고도 추정이 가능한데요. 반별이 폭발할 때 반헬륨이 우주로 퍼져나갔고, 그중 반헬륨 8개가 지나가다 걸렸다는 것이었으며, 그 양으로 보면 헬륨 1억개에 반헬륨 1개가 있는 꼴이었습니다. 또 과학자들은 반헬륨과 헬륨이 접촉하면 감마선이 방출된다는 것을 발견하여 페르미 감마선 우주망원경이 관측한 10년간의 자료를 분석하였는데요. 약 5,800개의 감마선 중 14개가 물질과 반물질이 쌍소멸을 일으켰을 때 발생하는 감마선을 방출하고 있다는 것을 밝혀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그것이 반물질이라는 명확한 단서는 찾지 못하고 있는데요. 늘 그렇듯이
미래의 과학기술이 더 발전하게 되면 이 반물질별은 블랙홀이나 펄사보다 더 안전한 무한한 에너지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반물질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